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데요.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이 역대 최다인 21개가 된다고 해요. 이 투표용지가 33cm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기표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에 이번 총선의 의미와 사전투표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사실상 이끄는 이 미얀마 최초의 문민정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네, 투표 전날인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일단 후보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이제 확성 장치를 달고서 하는 거리 유세.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를 만나면서 이제 말로 지지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하고 거리에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벽보, 현수막, 표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네. 후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부정행위다. 네. 이런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구민에게 이제 돈이나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면 네.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 처벌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나 가족을 비방하거나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제 법에 위반이 됩니다. 네. 요즘에 그런 일이 있을까? 금품 살포나 향응 이런 것들은 없어졌겠지 하는데 말이죠. 네. 최근에 보니까 이 식사 대접을 받고 이 대접을 받은 유권자가 50배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네.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최고 이제 50배까지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 금액의 상한선은 3천만 원까지 됩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 5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해야 되고 하하. 또 이런 경우 보면 대개 또 이 마을 단위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 많아가지고 한 마을에서 전 세대가 과태료를 이제 부과받게 되는 네. 어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71만 원짜리 국밥도 등장하고 그랬는데요. 네. 자, 이 또 한 가지 최근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소통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쓸 때 네. 유권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만 공표를 하지 않는다면 네네. 당선시킬 목적이라든지 낙선시킬 목적으로 네. 저 후보자를 지지해달라 아니면 저 후보자를 찍지 말아달라 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는 선거일을 빼놓고는 상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매우 자유로운 편이군요. 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 같은 것은 좀 주의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번 4.13 총선. 네. 자, 중앙선관위 입장에서요. 네. 이 총선의 의미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왜 네. 투표를 꼭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를 치르는 20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깨끗한 선거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 문화가 많이 깨끗해지고 또 각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대개 승복을 하지 않고 먼저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서 어떤 화합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희망과 화합의 선거를 당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런데 워낙 공천 과정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네. 내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네.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그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가 돼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4월 3일까지 그 매 가정마다 이제 선거 공보가 발송이 됩니다. 네네. 이제 선거 공보를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언론사나 이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이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이제 쉽게 이제 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선 우편으로 가는 공보물도 잘 살펴보시고 네, 만약에 이제 뭐 외부에 많이 계신 분들은 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각 정당의 정책이나 또 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뭐 프로필 네. 이런 것도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비례대표 후보자하고 정당의 공약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별도 이제 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러면은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번에 그냥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4명 중에 1명꼴로 전과가 있다. 네. 전국 평균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이 남성 후보 중에 이 군 미필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 후보자 정보에 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네. 공보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네.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총선으로는 이번 4.13 총선이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사전투표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4월 8일 금요일 하고 4월 9일 토요일 날 그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전 투표소는 이제 전국 읍면동마다 하나씩 네. 설치해가지고 전체 3,511개 이제 사전 투표소를 설치를 했고요. 네. 이제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이제 특별히 이제 사전 투표소를 설치를 할 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는 누구나 신고 없이 전국 그 사전 투표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든다면은 이제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분이 이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한다. 네. 그러면 안양에서 투표하실 필요가 없이 네. 광화문 그 직장 근처에서 아하. 이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만 확인이 되면 네, 아무 곳에서나 이제 가능하다. 예,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는요. 이 형식과 절차를 따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예,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신분증은 뭐 주민등록증, 여권, 뭐 운전면허증, 근데 기타 관공서가 이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는 요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정당 투표 용지가 네. 역대 가장 길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21개 정당이 참여하고 네. 그래서 투표 용지도 이제 33.5cm로 이제 가장 깁니다. 아하.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 약간 혼란이 있으실 텐데 네. 그 투표용지 이제 게재 순서를 보면은 이제 일단 먼저 정당 의석순으로 이걸 게재를 합니다. 네네. 의석을 가지고 정당 의석순으로 기재를 하고 의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당 명칭에 가나다 순으로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네. 뭐 쉽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투표를 하면 네. 이 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올바른 기표법, 틀린 기표법 이런 거 이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네. 지난 총선에서 보니까 두 당에 걸쳐서 기표를 했을 경우에 예. 인주가 더 많이 찍힌 당 쪽으로 표를 줬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번에는 그 후보자 그 기표란 사이에 네. 그 여백을 두었습니다. 네. 그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1cm 간격을 두고 네. 비례대표는 지금 투표용지가 길기 때문에 0.3cm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보자란 사이에 만약에 양쪽에 이 기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효 처리가 되니까는 네. 그 한쪽 후보 쪽에는 기표가 안 되게 네. 잘 약간 주의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이었습니다.